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기술을 이전받을 한화가 순천에 단조립장을 건립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나로우주센터 폐쇄까지 운운하며 기업을 압박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지만 이번 결정의 배경과 정부의 향후 계획 등을 감안해 미래지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24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3차 발사가 시도됩니다. 실제 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쏘아 올리는 만큼 민간 우주 시대의 개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항우연이 국가 차원에서 우주 개발을 주도하다 보니 고흥에는 발사장만 있을 뿐 연관 산업은 전무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민간 주도 우주 시대 개막이 예고됐고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와 국가 산단 조성이 시급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세 차례의 누리호 추가 발사에 필요한 단조립장이 들어서기에는 고흥의 제반 여건이 열악했고 그 결과 순천의 율촌 일산단으로 입지가 결정됐습니다. 정부의 우주 계획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결정은 냉정했고 고흥 군민의 실망감은 적지 않았습니다. 한화를 규탄하는 집회가 서울과 순천에서 이어졌고 정치권에서는 나로우주센터 이전 폐쇄를 넘어 순천에서 조립한 발사체의 고흥 발사는 안 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순천을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영향을 미쳤다는 정치적인 해석으로까지 번졌지만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둔 일부의 정치적 발언이라는 지적이 더 많습니다. 반면 지역 개발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겠다는 고흥군의 일관된 입장은 오히려 차분하고 신중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식적으로 보도한 내용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고흥 군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기대합니다. 우리 군은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국가산단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고 앞서 노광규 순천시장도 이런 점을 우려해 입장 표명의 수위 조절과 함께 내부 단속에도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된 지역들이 연합하고 연대해서 항공우주산업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결정으로 지역 내 갈등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민 고흥 군수는 최근 한화 측 관계자를 만나 발전적인 해법을 요구하고 MOU 체결이나 투자 확약서 작성 등의 구체적인 방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한화 단조립장 입지 선정 논란이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을 앞당기고 인근 지역 간의 협력을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지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남 지역의 가뭄 대책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암댐과 장흥댐의 연계를 통해 여수 산단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까지 고려하면 광주 전남 지역은 하루 최대 57만 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광양 수어댐에 물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주암댐에서 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순천과 광양 등 전남 4개 시군의 물 공급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하수댐 2곳 이상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초반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박람회장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1000만 관람객 유치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문을 연 이후 23일 만에 방문객 200만 명을 넘어선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지난 2013년 박람회와 비교하면 2배 넘는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현재까지 박람회 매출액은 140억 원으로 이미 목표 수익의 절반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또 순천 지역 주말 숙박률도 올 초보다 1.5배 늘어나는 등 박람회가 지역 경제와 상권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람회장은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넘어 이미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YB 콘서트가 열린 오천 그린 광장에는 2만 2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광장에서는 돗자리를 펴고 휴식하는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오늘 진짜 처음 왔거든. 우리 순천에 살면서도요. 근데 너무 좋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우리 손녀딸들이 있는데 진짜 같이 또 오고 싶어요. 올 거예요. 정원박람회 조직위는 다양한 정원 콘텐츠 외에도 편리한 주차와 잡상이 넘는 쾌적한 환경 등을 박람회 흥행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이 같은 관람객 유치 속도라면 당초 목표치인 800만 명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1000만 명 유치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다가오는 여름철 무더위와 장마가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위는 오는 10월까지 다양한 행사와 공연을 통해 관람객들을 지속적으로 끌어모으는 한편 계절에 맞는 정원을 통해 미래 도시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겠다는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박람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국 지자체장들의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방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공동의장단도 오늘 박람회장을 방문했습니다. 협의회 회장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등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공동의장단은 오늘 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순천을 방문해 공동회장단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을 둘러봤습니다. 지난 1일 개막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지금까지 19개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전국의 의회와 교육청 등 43개 기관단체가 방문했습니다. 여수 거문도에서 28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백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40년 넘게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섬인데요. 하지만 어족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 암암리에 불법 낚시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린 밤 갯바위를 돌자마자 환하게 불을 밝힌 낚시어선 한 척이 보입니다. 낚싯대를 들이운 승객 20여 명이 일렬로 길게 늘어섰습니다. 낚시어선이 포착된 곳은 여수 백도. 문화재 보호구역이자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낚시는 물론 출입조차 엄격히 금지된 곳입니다. 밝은 빛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가니까 낚시 어선이 불법으로 바다 내비게이션 같은 VPS라고 있거든요. 그걸 또 봐보니까 그걸 또 꺼져 있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름다운 경관과 희귀 동식물 서식지로 보존 가치가 높은 백도 앞 200m 해역은 허가받은 거문도 주민만 맨손어업이나 배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고도 일부 선장들은 불법 낚시 영업을 일삼고 있습니다. 낚시 커뮤니티에는 백도에서 잡은 볼락 사진과 백도로 출조한다는 글이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가 잘 안 가고요. 백도에 가가지고 문도로 내려간다든가. 이처럼 불법 어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백도 해상에서 불법 낚시로 적발된 건수는 고작 7건. 해경은 관할 해역이 넓다 보니 단속에 한계가 많다고 말합니다. 경비 함정과 항공기를 이용해 집중적인 순찰과 단속 활동을 입체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장소적 접근에 어려움이 좀 있다 보니까 현장 체증이라든가 증거 확보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백도 해상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경은 백도 앞 불법 낚시 현황 파악과 함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지난 2021년 신안과 충남 서천 등 4개 지역의 한국의 갯벌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죠. 거기에 전남 3개 지역 갯벌들이 문화재청의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추가로 이름을 올려 갯벌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1년 전국 최초로 갯벌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무안갯벌. 147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흰발 농개 등 250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 52종의 철새들이 찾는 장소로 자연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조류와 저서 생물 그리고 염생 식물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감성돔 등 치어박류와 무안과 여수, 고흥 등 전남 3개 지역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수많은 생물종을 부양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잠정 목록 등재는 유네스코가 한국의 갯벌 대상 지역 추가 확대 권고에 따라 여수와 고흥, 무안이 가장 먼저 2단계 등재에 참여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정된 습지 보호 구역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2단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전남이 등재 추진에 기반을 마련하였고 향후 등재 추진에 있어서도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구의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 문화재청은 오는 2025년 무안과 여수, 고흥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가뭄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광주 시민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부산의 10개 기업이 광주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생수 10만 병을 광주시에 기증하기로 한 건데요. 광주시도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박람회 유치를 함께 응원하겠다며 화답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생수 3만 개가 실린 대형 화물차가 광주시청 광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뭄 극복을 함께 하겠다며 고통 분담에 공감한 부산 기업 10곳이 광주시에 기부한 생수입니다. 광주에 도착하는 생수는 모두 10만 병, 1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생수 기부에 나선 부산 기업들은 가뭄 등 물 문제는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인 만큼 영호남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얼마든지 앞으로도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희들 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저희들도 또 받는 어떤 그런 상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이 내민 도움의 손길에 광주시도 화답했습니다. 부산시가 유치에 힘쓰고 있는 2030년 세계 박람회 유치에 함께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는 정권의 문제도 아니고 부산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협조해달라. 영남이 힘들 때 또 호남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손을 내미는 것은 결국 이웃하고 있는 호남과 영남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한창 치솟았을 시기 광주시는 병상조차 구할 수 없었던 대구에게 병상을 나눠줌으로써 달빛 동맹의 의미를 빛나게 했고 3년 전 기록적인 폭우로 광주 지역이 수해를 입었을 때는 대구 시민들이 구호 물품을 보내거나 광주로 달려와 재건 작업 등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이 가뭄 고통을 함께 나누자며 내민 손을 광주시가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힘을 보태기로 화답하면서 영호남의 우정은 더욱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 순천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함께 일했던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 전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선거구의 기관이나 단체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쯤 순천시 승주읍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택에 거주하던 주민 한 명이 얼굴과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잔불이 모두 정리되는 대로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최근 여수 지역에서 수돗물 탁수 민원이 이어져 왔는데요. 여수시가 올해 말까지 노후상 수도관 세척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16년 이상 된 상수도관으로 총 37억 원이 투입되고요. 상가와 식당 등의 단수를 줄이기 위해 주로 야간에 작업할 계획입니다. 섬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여수해경이 민관 합동으로 찾아가는 이동 민원실을 운영했습니다. 해경은 GS칼텍스 봉사단과 함께 여수 율촌면 송도를 찾아 민원 상담과 미용 봉사, 어선 통신기술이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광양문화도시센터가 지역 내 자영업 점포 15곳을 일상문화 아지트 동행상점으로 지정했습니다. 동행상점은 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해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자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늘까지 종일 흐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요. 공기도 내일은 깨끗하겠습니다. 당분간 급격한 기온 변화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선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지만 한낮 기온은 8도가 오르면서 일교차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목요일인 모레는 오늘에 비해 아침 기온이 5도 이상 크게 떨어지면서 15도 이상의 일교차 보이겠습니다. 들쭉날쭉한 기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가 10도, 순천 7도, 광양 8도로 10도를 밑도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와 순천, 고흥은 19도, 광양 20도로 오늘보다 많게는 9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도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시간은 낮 12시 7분, 간조시간은 오후 6시 28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흥군이 오늘 차범근 축구교실을 창단했습니다. 고흥군은 오늘 군체육회와 사단법인 차범근 축구교실, 팀 차붐 등과 차범근 축구교실 창단 업무 협약식을 갖고 축구교실 훈련 용품과 장소 제공, 전문 코치와 우수학생 해외 연수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현재 고흥에 거주하고 있는 차범근 감독이 직접 원포인트 레슨과 멘토링에 나섬으로써 지역 유소년 축구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범근 축구교실은 축구 취미 교실이고 선진 축구 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지역의 유소년들을 위한 일종의 체험 프로젝트입니다. 올해 1분기 광양항의 물동량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광양항에서 처리한 화물은 6,852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 줄었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주요 선사들의 환적 선봉량 축소와 부정기선 유치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8.1% 감소한 44만 TEU로 집계됐습니다. 여수 거북선 축제가 올해 개최지를 여수세계 박람회장으로 이전한 데 대해 역사성 결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제57회 여수 거북선 축제에 40만 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축제 주 무대를 여수세계 박람회장으로 변경하고 통제형 길놀이의 동선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여수 거북선 축제가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닌 국내 최대 호국 축제라는 점에서 축제 장소를 축제의 상징성이 담긴 진남관 등 일원에서 벗어나 결정한 것은 역사성 결여는 물론 호국 축제의 정체성마저 훼손시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순천의 청순농부와 고흥의 우직한 친구들이 올해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청년 순천농부라는 의미의 청순농부와 고흥에 정착한 우직한 친구들은 앞으로 2년 동안 각각 3억 원의 사업비를 받아 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청년들이 정착하고 싶은 청년마을을 만드는 천병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청년마을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모 사업으로 올해는 34개 청년단체가 응모해 최종 5개 단체가 선정됐습니다.